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이병호입니다. 이번에는 파트 2로 메타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타렌즈에 대해서 기본 메타아톰의 원리는 앞서 파트 1 메타홀로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메타아톰의 원리들이 이용이 됩니다. 이제 메타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즈가 쓰이는 곳은 많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증강현실 디바이스, 가상현실 디바이스 같은 것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러한 렌즈는 가벼워야 되는데 폼팩터가 작을수록 유리한데, 이제 메타 렌즈가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렌즈의 목적은 이러한 벌키한 그러한 렌즈를 작게 만들겠다. 이 두께가 파장 정도 오더나 그 이하 되게 되는 그런 작은 렌즈로 뉴메리컬 에퍼처가 크게, 즉 이러한 지름에 비해서 초점거리가 짧은 그러한 렌즈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요. 경우마다 다른데 아직도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렌즈의 경우에는 그런 효율도 상당히 높고요. 80% 이상, 90% 이상도 나오고 뉴메리컬 에퍼처도 상당히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파장 정도나 그 이하여서 아주 얇은 울트라 틴하고 플랫한 그러한 렌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메타 렌즈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메타 아톰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노 포스트 또는 나노 필라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노 라드가 되겠습니다. 나노 필라는 이러한 그 유전체로 원기둥을 만들고, 이것을 일종의 약한 광도파로 웨이브 가이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C가 이렇게 돼서 요 굴절률이 높은데 더 많은 양이 모여 있고 빛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느끼는 효과적인 굴절률은 요 영역의 면적에 따라서, 즉 이 물질 내에서 빛이 느끼는 것과 요 밖에서 느끼는 것이 효과적으로 계산이 돼서 이펙티브한 그러한 굴절률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나노 포스트의 지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지름이 크면 더 많은 광이 안에 모이고 더 굴절률이 효과적으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공정을 할 때는 이 높이를 다르게 하면 공정이 어려우니까 높이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위상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높게 하고, 이 D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나노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다른 위상을 느끼게 합니다. 즉 나노포스트의 지름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느끼는 위상 변화가 다르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그 위상을 위치마다 조절하게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나노라드를 사용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펜차라트란 베리 페이즈, PB 페이즈 또는 지오메트릭 페이즈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원형 편광된 빛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크로스폴로 바뀐 빛에 대해서 이 빛이 겪는 위상이 요 돌아간 각도, 나노막대가 돌아가 있는 각도의 2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페이즈 레벨이고 페이즈 딜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나노막대가 이렇게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돌아간 각도의 2배로 그러한 페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그 나노 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구조적 대칭성 때문에 빛이 평광 방향에 무관하게 됩니다. 즉 서큘러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패브리페로 공진기 형태를 갖고 있어서 그러한 좀 파장에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는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나노 라드를 이용을 하는 것은 이것이 지오메트릭 페이즈고 요 돌아간 각도에만 그 위상 변화가 의존하기 때문에 넓은 파장 대역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광
원형 편광된 빛을 사용을 하고 또 나오는 것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원형 편광된 빛을 아웃풋으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이것이 메타렌즈면 메타렌즈의 각 위치에서 포인트에서 메타 아톰을 이용을 해서 투과되는 빛의 위상을 바꿔주게 됩니다. 즉 뒤에서 이렇게 빛이 수직으로 입사를 할 때 이것이 파면이고요. 수직으로 입사를 할 때 이 광선을 여기에 모으고 싶다. 여기가 초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이 광선과 이 광선이 여기에 같은 시각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딜레이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 빛이 여기를 통과할 때 가운데 부분은 더 시간 지연이 생기고 그 사이에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가 얼마냐를 보면 F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 그 경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그 길이의 차이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게 길이의 차이인데 그것이 파장의 몇 배인가? 파장의 한 배일 때마다 360도 차이가 나니까 그것이 이제 파장의 몇 배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식으로 이와 같이 계산됩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이게 초점거리고요. 그러니까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고 거기에서 요 초점거리가 바로 그 요만큼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뺀 요 길이 그것이 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간단한 계산으로 요와 같은 그 위상을 알 수가 있고 즉 이러한 위상만큼 가운데가 더 지연이 돼야 되고 가장자리가 그게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이 위상이 컴펜세이션 돼서 말하자면 여기 같은 시각에 두 위치에서 온 광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요 메타 서피스 내에서 포인트별로 위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의 그런 굴절 렌즈와 메타 렌즈를 비교한 것인데요. 참고로 보시고요. 메타 렌즈에 사용되는 그러한 물질은 초기에는 금속이 사용됐습니다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이러한 유전체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특징은 이렇게 두께가 아주 얇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메타 렌즈의 초기 연구에서는 그 전에 메타 홀로그램에서 연구되던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걸 바탕으로 메타 렌즈만의 중요한 특성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수차입니다. 렌즈 수차고요. 렌즈 수차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노크로매틱 단색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일한 파장을 가정하고 그것을 렌즈로 모으는데 수차가 생기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고 다른 하나는 색분산입니다. 파장마다 초점이 달라지는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연구 주제이고요. 또 한 축의 연구는 응용을 위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연구실에서 한 것인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AR 글래스로 쓴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내시경의 렌즈로 쓴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의 카파소 교수가 다른 그룹들과 공동 연구로 수행한 그러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용한 메타렌즈, 내시경에 사용한 메타렌즈는 특히 이렇게 옆에서 들어오는 광을 수강하면서 수차가 적도록 에스티그마티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한 그러한 메타렌즈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아톰으로 사용하는 물질에는 초기에는 이제 금속들도 쓰였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손실이 광손실이 커서 요새는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요새 많이 연구되는 재료는 유전체가 되겠습니다. 실리콘은 좋은 유전체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굴절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손실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RGB에 대해서 그러한 굴절률 값과 손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라든지 갈륨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그런 굴절률은 실리콘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괜찮고 또 손실이 없다. 가시광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이 없다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밴드갭 때문에 밴드갭이 커서 가시광에서는 손실이 없다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공정 쉬우냐 어려우냐는 이제 경우마다 좀 다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빔 리지스트에 이제 먼저 패턴을 만들고 거기에 그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으로 올리고 하는 방법을 그 하버드 대학에서 고안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유전체의 굴절률이 높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뭐 흡수가 있으면 당연히 안 좋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두 가지가 다 만족되는 것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굴절률이 낮으면 이 높이를 더 높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면서 충분한 그러한 위상 변화를 겪을 수 있는 높이가 되도록 이 높이를 더 높게 해줘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로마틱 에버레이션, 색 분산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고안한 방법입니다. 여기 메탈 렌즈가 있고 이렇게 광펄스가 들어올 때 광펄스가 들어오면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주파수 성분들이 합쳐진 것이죠. 걔네들이 통과하고 나서 여기에 한 점에서 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가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펄스는 이 길이보다 가깝기 때문에 이 펄스는 여기를 통과할 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빨리 통과해서 이렇게 와서 같은 시각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 식은 그 위상식인데 요게 이제 컴펜세이션을 하는 거죠. 즉 여기서 오는 거리와 여기서 오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줘서 위상을 요 위치마다 요게 이제 x 방향인 거죠. x나 r 방향 그 위치마다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으로 된다면 이것이 여기 같은 점에 모이게 되고 주파수 또는 파장에 따라서 이것이 다른 주파수의 빛에 대해서 다 이와 같이 된다면 여기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이 주파수마다 파장마다 요 위상의 정도를 요 값을 요게 파장의 함수니까 달리 조절해 줘야 된다 하는 건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그 중심 주파수 오메가 D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이러한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번 미분한 것 거기서 중심 주파수에서 이 차이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하이 오더 등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 아톰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오메트릭 페이지를 쓰면 이러한 나노 막대를 XY면에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돌려가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투과하는 그러한 크로스폴에 대해서 이 두 배의 세타라는 그런 지오메트릭 페이즈, PB 페이즈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웨이브 가이드로 사용이 되고 특히 이 예에서는 두 개의 그 나노 핀이 나노 지느러미가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로 만든 두 개의 나노핀이 좀 가까이 붙어서 이것이 결합된 웨이브 가이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된 웨이브 가이드를 통과할 때 그 빛의 그 효과적인 그러한 굴절률 곱하기 높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그 위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항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를 통과하는 그러한 빛이 그 크로스폴로 바뀐 그러한 빛의 위상은 두 개의 항이 있는데 하나는
이것이 요 XY면에서 요 막대 자체를 돌려놓습니다. 요것처럼 이렇게 각도를 돌려놓죠. 그 돌아간 각도 때문에 생기는 지오메트릭 페이지가 있고, 요 나노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이펙티브한 굴절률을 느끼는 것 때문에 생기는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오메트릭 페이지이기 때문에 파장에 무관하게 브로드밴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주파수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이것은 작동을 안 하고 이것을 미분한 것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걸 미분할 때 이것을 맞춰줍니다. 즉 이러한 파장에 무관한 위상은 이렇게 지오메트릭 페이지로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요 웨이브 가이드를 잘 맞춰서 파장에 따라서 변할 때 그 미분 값이 거기에 맞게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나노 핀으로 구성된 요게 하나의 메타 그 아톰을 적절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 위상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그 메타 표면에서 이쪽 R 방향으로 위치마다 이 나노핀 커플드 된 나노핀이 돌아간 각도들이 다르고 그 구조물들이 조금씩 모양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요 위치에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요 위치에서 모든 칼라가 같이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것은 이렇게 모든 칼라가 같이 같은 초점 거리에 도달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조금 더 자유스럽게 칼라별로 더 조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하이어 오더 미분항들을 이용을 하면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대만대학교 딩핑 차이 교수 그룹에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딩핑 차이 교수는 은퇴를 하고 홍콩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러한 두 개의 나노핀이 결합된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직사각형 포스트를 사용합니다. 또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구멍을 뚫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물질은 갈륨 나이트라이드입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아주 다양한 이러한 사이즈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이 그러한 적절한 세트들을 다 찾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컬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파장에 대해서 초점 거리가 같도록 만든 그러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요 경계인데 요 안쪽에서는 이렇게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에 이렇게 직사각형 구멍을 뚫어서 만든 거고, 그 요쪽 부분에서는 포스트로 만든 그러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서 그 카파소 그룹의 이해나 또는 이 딩핑차이 교수 그룹의 이해에서 다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그 렌즈 사이즈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색분산을 말씀드렸는데 색분산 말고 단일한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단일한 파장에 대해서도 모노크로매틱한 그러한 빛에 대해서도 렌즈의 수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차가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도 스페리칼 에버레이션, 코마 에버레이션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그 단일한 파장의 빛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수차는 한 레이어의 메타 서피스를 가지고 다 보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만드는 것이 이와 같이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그러한 메타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판의 앞면 뒷면에 메타 렌즈를 만들어서 하나는 초점을 맺는 렌즈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이 코렉션을 하는 그런 렌즈 역할 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코마 수차 같은 것을 보정한 그러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이해에서는 보통의 그러한 굴절 렌즈에서 나타나는 색 분산을 메타 렌즈를 하나 더 씀으로써 이렇게 보정을 하는 그러한 이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용한 그 메타 표면은 메타 코렉터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에서의 메타 렌즈 연구가 아니라 정말 상용화, 실용화를 하려면은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큰 이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나노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이빔 리소그래피나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 같은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매스 프로덕션하고 또 어떻게 큰 사이즈의 렌즈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큰 이슈고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그 나노 임프린팅을 한 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하버드 대학의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만들고 포토리소그래피 아이라인 스태퍼를 사용한 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딥 UV 리소그래피를 이용해서 직접 유리를 식각하는 방식의 대면적 가시광선 메타렌즈 공정을 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연구실에서 메타렌즈를 적용한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AR 디바이스, AR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는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이고 뭐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시야각이 52도로 많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겁고요. 증강현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프로젝터에서 들어오는 빛을 합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렇게 렌즈를 쓰면 프로젝터에서 오는 빛을 눈에 모아줄 수는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 렌즈 때문에 왜곡이 됩니다. 그러한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를 쓰고 있고요. 이 렌즈가 눈에 아주 가까이 오면 그러니까 그 시야각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렌즈를 눈에 가까이 오게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프로젝터가 있어서 프로젝터를 이 렌즈 대신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오목 거울에 반사시켜서 보기 때문에 공간적인 구조가 이러한 렌즈를 눈에 가까이 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 렌즈를 사용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프로젝터의 빛에 대해서 메타 렌즈가 다르게 작동하게 하면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실리카 위에 폴리실리콘으로 나노 막대를 만든 그러한 메타 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각도 이제 세타를 갖고 조정을 하게 되고 뒤에서 이제 원형 편광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그 위치마다 이 메타 아톰의 각도를 바꿔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메타 렌즈로 작동하게 합니다. 즉 가운데에서 가장자리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식에 의해서 위상 변화가 되도록 이 나노라드가 돌아가는 각도 세타를 위치마다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밖에서 빛이 들어올 때 그것이 원형 편광된 빛이라고 하면은 이 렌즈를 통과하고 나서 이 원형 편광된 빛이 그대로 통과하는 코폴라리제이션 성분이 있고 크로스 폴로 바뀌어서 수렴하는 그러한 성분이 있습니다. 시그마가 마이너스 시그마가 됐죠. 즉 이것이 볼록 렌즈로 작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똑같은 메타 렌즈에 대해서 입사광의 그러한 편광이 오소고널하게 직교하게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오메트릭 페이즈의 값은 2배의 세타에 곱하기 시그마가 있습니다. 이 시그마가 부호가 바뀌니까 이게 바뀌어서 이번에는 그것이 수식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되냐 하면은 이 크로스폴로 바뀐 것, 즉 시그마로 바뀐 것이죠. 마이너스 시그마가 플러스 시그마로 바뀐 크로스 폴라라이즈 성분은 이것이 그 볼록 렌즈가 아니라 오목 렌즈로 작동해서 광선이 발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코폴라리제이션 같은 편광을 유지하는 것은 그냥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서큘러 폴라라이저를 하나 더 붙여서 그것이 마이너스 시그마만 골라낸다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 중에 이렇게 바뀐 부분만을 고르게 됩니다.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들어오는 마이너스 시그마로 들어오는 빛 중에는 그냥 통과하는 빛만을 고르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그 프로젝터에서 쏴준 빛이라고 하면 그것은 메타렌즈를 느끼고 눈에 수렴을 하게 되고,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라고 하면 메타렌즈 존재와 상관없이 그냥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광을 조절을 해서 이것을 프로젝터에서 주는 빛, 이것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하고 요 메타렌즈를 눈에 가까이 갖다가 위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만든 메타렌즈입니다. 2cm 크기로서 세계에서 제일 큰 메타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노라드를 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돌려서 위상을 구현을 했고 지오메트릭 페이지에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브로드밴드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RGB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작동을 해서 초점을 맺게 하는 렌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색수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RGB에 따라서 초점 거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용에서는 들어오는 빛을 다 초점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는 초점을 맺고 또 반대 편광을 가진 것은 통과해야 외부 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초점 효율을 그렇게 높게 잡지를 않았습니다. 외부광이 많이 통과할 수 있도록 했고 초점 포커싱 에피션시는 좀 낮은 편이지만 이것은 프로젝터의 광량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그 나노 임프린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이제 해주신 거고요. 일단 그 2cm짜리의 그러한 메타렌즈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이빔 리소그래피로 식각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뭐 며칠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폴리머 스탬프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디포지션을 하고 이렇게 찍어내고 etch를 해서 나노 임프린팅에 의해서 이것을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 임프린팅 기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스터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노 임프린팅에 의해서 복제하는 것은 이제 대량 생산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나노 임프린팅을 할 때 그러한 구조물의 에스펙트 레이쇼라든가 그런 구조물의 모양들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타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OLED 프로젝터를 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칼라 이미지를 쏴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여기 반사돼서 메타 렌즈를 통해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초점 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요 다이크로익 미러의 위치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 이미지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밖에 있는 물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밖에 있는 물체는 오른손 원형 편광 RCP 필터를 통과해서 RCP 상태가 되고 메타렌즈를 통과하고 여기서 RCP를 거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코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렌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형광이 그냥 들어가게 되고요. 그 마이크로 OLED에서 나온 빛은 레프트 서큘러 폴라라이저를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메타렌즈를 통과하고 크로스 폴라리제이션 성분, 즉 RCP로 바뀐 성분, 그것은 렌즈의 그러한 초점 거리를 느끼고 그 렌즈가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볼록 렌즈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험적으로 찍은 상인데 이 배경은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고 이것은 그 칼라로 마이크로 OLED에서 준 상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마이크로 OLED에서 동영상을 주면은 이것은 동영상이 나타나고 그것은 뭐 이 논문에서도 이런 무비 파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펙티브스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 렌즈건 메타 홀로그램이건 아주 중요한 이슈는 이것을 픽셀 바이 픽셀로 그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됐습니다만 그런 상변이 물질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처럼 어떠한 픽셀별로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전기적으로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픽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시광에 대해서 동작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가시광들에 대해서도 시도도 되는데 아직 그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다이나믹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은 아직 부족합니다. 또는 뭐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스위치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경북대 이승열 교수님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타 렌즈나 뭐 메타 홀로그램을 가지고 픽셀별로 컨트롤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것을 두 개의 층을 가지고 조절하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 예에서는 그 메타 렌즈 두 개를 가지고 여기 이제 전극을 이렇게 붙여서 하나는 고정돼 있고 다른 하나는 요 바이어스를 줘서 얘네들이 전기력으로 끌어당겨서 가까워지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메타 표면 간의 메타 렌즈 간의 간격을 바꿔줌으로써 이렇게 초점 거리를 가변하는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맴스 구조가 결합된 그러한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저희의 AR 디바이스로 응용한 예고요. 그거 말고도 최근에 재밌는 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 렌즈 예도 있고 또 이것은 대만에서 한 그 라이트 필드 이미징. 라이트 필드 이미징은 작은 렌즈 어레이들, 렌즈릿 어레이들로 가지고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한 번 찍어서 한 번 찍으로 얻어낸 그러한 영상에서 다른 깊이의 영상들을 뽑아낸다든가 다른 각도로 본 상들을 뽑아내는 그러한 방법인데 여기에 그러한 수차 보정이 된 메타렌즈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샷 페이즈 그레디언트 마이크로스코피를 만든다든가 또는 아주 얇은 두께를 갖는 그리고 광도파로 구조를 갖는 그런 스펙트로미터를 만든 그러한 예도 재밌는 예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 서피스는 서브웨브랭스 스트럭처를 갖는 그러한 배열된 일종의 메타 아톰들이고 그것이 두께가 아주 얇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아톰은 나노포스트나 나노라드, 뭐 나노핀 등으로 만들고 있고요. 대표적인 원리는 그 위크 웨이브 가이드로 하거나 또는 지오메트릭 페이지를 이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메타 홀로그램은 회절 효율이 높을 수가 있고 또 픽셀 사이즈가 아주 작아서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폴라리제이션에 따라서 편광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이미지를 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그 메타 홀로그램의 반사형, 투과형을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가 됐고요. 그 컴플렉스 모듈레이션, 즉 X자 모양의 나노라드를 사용을 해서 위치별로 위상과 앰플리튜드를 독립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홀로그램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층의 메타 표면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그리고 뒤로 반사되는 그러한 크로스폴 광들이 서로 다른 패턴을 갖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 하는 바이페이셜 메타 홀로그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타 렌즈는 아주 얇은 렌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고 또 단순한 한 점으로의 포커싱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멀티 펑셔널리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편광마다 뭐 볼록 렌즈, 오목 렌즈로 달리 작동한다든가 등등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렌즈의 다양한 응용이 연구되고 있고 뭐 대표적인 거로 AR 디바이스, 내시경, 라이필드 카메라, 뭐 얇은 스펙트로미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메타렌즈 응용에 있어서 중요한 해결해야 할 이슈의 하나는 그러한 수차가 되겠습니다. 수차는 단색 수차가 있고 또 색 수차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라지 에퍼처 아이크로마틱 메타 렌즈가 이제 필요할 건데 특히 이것이 렌즈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너무 작은 렌즈만 갖고는 응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셀별로 가급적 픽셀별로 튠업을 한 그런 메타 서피스 디바이스가 나와야 실제로 동영상을 보여주는 메타 홀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렌즈에 가변 초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 렌즈와 메타 홀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쉽게 팔로우업을 하시려면은 이제 리뷰 페이퍼를 보시는 게 좋은데 이러한 4개의 리뷰 페이퍼를 권해드립니다. 요 3개는 사실은 저희 연구 그룹에서 쓴 리뷰 페이퍼들이고요. 요것은 대만의 딩핑차이 교수 그룹에서 쓴 것인데 이것도 보기가 아주 좋은 그러한 리뷰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